오늘 평양은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조선의 경제 발전의 중심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 밑에 기어이 자기 힘과 기술로 붉은 기호 전기기관차를 생산한 자랑찬 전통이 창조된 김종태 전기기관차 륜합기업소에서 오늘은 100% 국산화된 지하 전동차가 개발되어 지하 평양을 달리고 있습니다. 평양의 거리를 달리는 무게도 전차들도 평양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민을 위한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도 슬기롭고 문명한 평양 사람들의 자력자강의 창조물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일단 평양의 교통수단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게 지하철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일단 평양의 지하철은 놀랍게도 남한보다 1년 먼저인 1974년부터 개통이 됐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평양 지하철 하면은 엄청 그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네. 일단은 역사가 크고 그다음에 깊이가 깊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 매 역전마다 상징적으로 북한의 역사를 상징하는 모자이크 벽가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런 타일 조각지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딱 이렇게 벽에다 딱 그려놨거든요. 우리가 벽화를. 성당 가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김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형상해서 그다음에 역 이름 자체도 무슨 건설, 건국, 통일, 뭐 광명, 개선 그래서 역사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역사 이름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샹들리에 같은 것도 상당히 고가의 샹들리에, 대형 샹들리에를 매달아 놓고 외국인의 참관 코스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2010년도 세계 10대 지하철에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잘 꾸려난 거죠. 아까 영상 보니까요, 무게도 전차라는 것도 있던데 언뜻 들었을 때는 전차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뭔가요? 네, 무기도 전차는 이제 버스인데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네. 네, 이제 보면 버스 위에 전기선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 그 전기선을 따라서 전차가 궤도가 없이 다니는 전차니까 무게도 전차라고 네. 하는 거죠. 네. 화면 보면 유럽에 있는 트램이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낭만적인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단은 그 전기선이 도로 옆에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도로 그 옆에만 간역자리만 있게 있는데 더도미처럼 이게 버스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걸 트러리 버스라고도 하거든요. 네. 북한에서 트러리 버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가 오면은 감전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막 차폐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버스를 타려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만졌다가는 찌릿찌릿하고 감전사고가 오기도 하고 역시 이것도 같습니다. 가다 보면은 전기가 모자라서 가는 그 노상에 서게 되면은 뭐 운전기사가 아무렇지도 않아서 정전이에요. 언제 전기 올지 몰라요. 기다릴 사람 기다리고 갈 사람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버스 문을 열면 거기서 와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1시간 후에 갈 수도 있고 30분 후에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재미난 것이 뭐냐면 역시 전기 수요는 높은데 생산량은 작다 보니까 전압 변동이 심하거든요. 네. 이 버스도 같습니다. 이 열차나 전압이 떨어져서 언덕을 못 올라가요. 그러면 기사가 또 소리치는 거죠. 죄송한데 이게 전압 떨어져서 못 올라가는데 좀 내려서 밀어주세요 하면 그 탔던 사람들이 내려서 버스를 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다시 다 태우고 또 떠나고 막 이런 형편입니다. 그럼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안 그래도 전력난이 심한데 이 무게도 전차가 처음에 왜 개발된 걸까요? 이게 일단은 무게도 전차가요. 유럽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보면은 무게도 전차 말고도 궤도 전차라는 것도 있어요. 일단 도로 옆에다가 이게 철길을 깔아놓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예전부터 만들어진 건데 평양시뿐이 아니라 큰 도시들은 네. 일종의 심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청진에도 있고요. 신의주도 있고 예. 함흥도 있고 있는데 근데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택시도 있잖아요. 네네. 네네. 일단은 택시도 있긴 있는데 택시 같은 것도 큰 도시들이나 평양들만 있고 예, 일단 그런 상황이죠. 선진국의 좀 상징물처럼 그래도 만들어 놓긴 네네. 다 만들어 놨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급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를 타는 것처럼 북한 시민들도 택시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네, 택시를 타는 건 부의 상징입니다. 북한에서 당간부나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네. 저는 택시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얼마나 이용하기가 어렵길래, 얼마나 비싸길래 부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나요? 저도 사실 택시 많이 타진 않거든요. 네. 일단 택시는 엔이나 그리고 달러로 결제가 가능한데요. 네. 네. 그때 제가 북한 나오기 전에 2014년 그때 당시에 1km를 가는데 평양에서 기준 가격입니다. 예. 1km를 가는데 2달러가 네, 요금이 1km 필요하다고. 네, 2달러. 2달러면 이제 북한 돈으로 16,000원. 네. 어마어마한 북한에서- 거네요. 네, 북한에서 한 사람 월급이 3,000원 정도인데 이제 네. 16,000원이면 뭐 16,000원이면 5배 가량 좀 더 되는 돈이 되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한 번 타면 거의 반년치 월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양 같은 경우는 뭐 기득권도 있고 상류층들도 있잖아요. 예. 솔직히 뭐 그 사람들은 뭐 정말 그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네. 예전에 뭐 저도 80년대, 90년대 많이 타보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하고 북한 택시가 그 투기한 게 최근엔 미터기가 나는데 예전 거는 미터기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평양시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이라고 치면은 여기 나 여기 광화문까지 갈 건데 얼마 하실래요? 하고 이게 택시 기사하고 흥정을 하고 막 타고 해서 아, 그랬군요. 예, 대체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미터기까지 다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아무나 못 하는 거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을 좀 겨냥한 네네, 그런 그렇죠. 택시가 됐군요. 사실 저희는 교통체증 때문에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아까 영상 보니까 북한에서도 자가용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개인이 살 수가 있어요. 예. 예, 사지만 이거 개인 사적 재산으로는 이 등록이 안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기관에 그 국가 재산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사고. 예, 그럼 그래가지고 국가가 등록하게 되면 국가가 언제든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관계냐면은 일단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산 차를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차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운행은 제가 합니다. 그 대신에 국가에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다가 매월 차를 이용을 하는 값에 상납금을 계속 넣어야 돼요. 네. 네, 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북한의 특이한 게 뭐냐면 정치적 사건에 말렸거나 예. 이렇게 됐을 때는 무상몰수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돈 주고 산 차가 결국은 네. 내 차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대 다수가 보면 이게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 네. 할 때는 내가 가는 또 이직을 하는 직장도 국가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국가는 뭐 사적 기업이 없으니까 그럼 차를 가져가게 되면 그쪽 기관에 고정재산으로 다시 등록이 되는 거죠. 예, 북한에서 자가용을 한번 몬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것만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거 참 많이 알아가네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이죠. 보고 듣는 북한말,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네라리아는 크고 시원한 잎새에 뿌리를 덮을 듯 많은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화분꽃으로서 사람들이 즐겨 가꾸는 봄맞이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네라리아는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4월부터 6월 초 사이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시네라리아 본식은 씨앗으로 합니다. 시네라리아를 4월 15일에 꽃을 피우려면 그 전에 7월 하순에 씨 부침을 하여야 하며 10월에 화분에 옮겨 심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북한말 씨부침, 과연 어떤 뜻일까요? 씨부침은 화초나 채소 등을 키우기 위해 논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우리말 씨 뿌리기와 같은 뜻입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씨부침이 잘못됐는지 싹이 안 나오는구나. 그럼 다음 단어 알아볼까요? 싹둑이에 알맞는 온도는 20도씨이고 추위와 더위 견딜성이 약하고 15도씨 서늘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랍니다. 시네라리아는 부식질이 많고 물기가 잘 빠지는 머리미역 땅에서 잘 자랍니다. 모래매흙, 매흙이란 말이 낯선데요. 어떤 뜻인지 알아볼까요? 모래매흙은 모래지늑의 북한말입니다. 그럼 다음 단어 만나볼까요? 어린 덕무들이 즐겨 기다리는 어린이 민속놀이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릎 싸움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무릎 싸움은 한 발을 들어 무릎을 굽혀서 손으로 잡고 외발로 뛰면서 상대편과 서로 노모들을 내기를 겨루는 놀이랍니다. 북한말 무릎 싸움. 화면 보니까 다들 아시겠죠? 무릎 싸움은 닭 싸움의 북한말입니다. 무릎끼리 부딪힌다고 해서 무릎 싸움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봤죠. 서울에서 평양까지, 부산에서 함흥까지, 남한과 북한을 버스로 또 기차로 오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